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DS 쪽에 있어서의 설비 기술 쪽입니다. 제가 공정 기술을 미리 좀 찍었었고요. 요 설비 기술은 만든 지는 제가 꽤 됐는데 추석 전에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삼성 전형이 조금씩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G사트 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이미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고 한 10명 안쪽에 계신 분들이 설비 면접, 설비 기술 면접 준비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랑 같이 답변은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G사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막 면접 준비하실 것 같아서 그거 대비하시라고 제가 좀 문항 만든 거 요거 간략하게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미리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준비하시는데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공정기술처럼 어떻게 질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나. 제가 뭐 다양한 면접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좀 늘리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20가지에서 맥스 한 30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30가지 준비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요 30가지만 제대로 좀 소화를 하자. 그러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제가 여기에다가는 일단 그 직무 관련된 분석 내용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뭐 요런 프로세싱으로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해당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직무 분석이니까 요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거대한 장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무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그죠? 여기 뭐 나와 있긴 하네요. 한마디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계들이 잘 돌아가도록 돌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고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개선하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에는 뭐 노광, 식각, 세정, 증착 같은 엄청 복잡한 공정마다 쓰이는 기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되고, 바로 장비가 계속 돌아가려면 옆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기술 직무가 그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뭐 설비 기술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 많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설비 기술은 반도체 관심 없어도 많이 붙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스펙이 좀 올라가서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조금 딱딱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설비 유지 보수죠. 고장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상이 생기면 수리합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고치는 것처럼 설비 엔지니어는 장비 내부 부품을 교체하고 세팅한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PM하고 BM 한다라고 하죠. P는 이제 프리벤티브고 B는 브레이크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보통 이제 품질 이상에 있어서 설비가 잘못 세팅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장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설정값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요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중요한 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비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지한다,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나 압력이 평소랑 좀 다르네. 그렇다면 이건 고장날 수 있겠다 같은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 기술도 그렇고 뭐 설비 기술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연구 개발, 설계 쪽도 그렇고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쪽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경험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신규 장비 셋업이 있죠. 저 신규 장비 셋업은, 뭐, 사실상 어느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공장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설치해서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요. 자동차 새로 샀을 때 등록하고 세팅하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참 반도체 장비는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몇천억짜리도 있죠. 포토 장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면 세팅한다. 이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유지보수.
그 다음에 최적화, 데이터 분석, 신규 장비 셋업. 자, 여러분이 여기서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최적화시키는 거. 그죠? 근데 그걸 뭘로? 데이터로 분석한 걸로. 그래서 데이터로 분석한 걸로 설비를 최적화시켰다는 경험이 제일 좋을 텐데 아마 이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뭐 요거 따로따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하거나 하면 다 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보통 설계 프로젝트 많이 하실 텐데 거기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잘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실 역량은 일단 아무래도 문제 해결력이죠. 이 문제 해결력은 그래도 저는 어떤 기술적인 여러분의 기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멈추면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경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계 전기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 PT 면접 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해석 능력이죠. 설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필수적이니까 실제 데이터를 뭐 처리했던,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해서 문제를 풀이하셨던 그런 능력.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SQL이죠. SQL 같은 거. 음, 뭐 ADSP나 뭐 이런 부분들로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업은 뭐 당연한 거죠. 어디랑 이제 좀 같이 인발부돼서 일을 하냐. 그래서 공정기술, 뭐 품질, 뭐 R&D 쪽, 이런 데 쪽.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연결되는 쪽이 공정기술과 품질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또 갈등이란 게 발생하면,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 조율해서 답을 좀 내려고 하고, 아니면은 뭐 실제 외부, 아까 이제 이 설비 외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 업체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세팅을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직무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이 면접 보시기 전에, 아, 그럼 나는 요게 1순위다. 뭐 요게 2순위다. 뭐 요게 3순위다. 요게 4순위다 해서 요 역량을 제일 먼저 내가 순위를 매겨놔야 됩니다. 이건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에서, 즉 내가 갖고 있는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무엇을 1순위로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내용을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제일 중요한 거죠. 서른 문항. 일단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서는 자기소개 해줘라. 라는 거죠. 해줘라.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건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오늘 면접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정리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봤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다행히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시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도 다 통과하고 지금 뭐,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데, 야, 이게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진짜 좀 난감했습니다. 아무튼,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그럼 너는 왜 공정기술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품질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왔냐? 그래서 단순히 설비 기술을 지원하는 이유도 좋고, 왜 이런 직무로 가는 것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이쪽으로 왔냐? 라는 약간 압박스러운 질문의 형태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공이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오면 이런 질문 안 던지는데, 아까처럼 뭐 이런 것도,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전혀 상관없네. 왜 왔냐?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연결고리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뽑아야 되냐라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역량들이 있었죠. 이런 역량들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상에 대한 거, 제일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간단한 경험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T 면접 주제로 좀 활용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직무 이해와 전공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PT 면접 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PT 면접은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시긴 할 텐데,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이란 구조를 나눠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실 거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는 요 주제를 가지고 PT화 시켜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직무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설비 안정 가동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가의 개념까지 들어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공 펌프, 냉각수, 가스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가 반도체 장비와 연결되는 원리도 한번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의 자동화 시스템의 개념과 장점, 뭐 요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M, BM, 프리벤티브와 브레이크의 차이도 설명해 주시고, 설비 데이터, 온도, 압력, 전류 등 이런 이상 신호를 통해 불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클린룸에서 설비 유지 보수가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실무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도입 시에 TCO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비 기술 직무에서 자동화랑 AI 도입이 앞으로 어떤 변화, 이건 이제 설비 기술 직무에 하시는 현직자 역할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런 대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사 포부 같은데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요거죠. 어느 공정에 관심이 있냐? 그럼 그 공정에 따른 아무래도 여러분이 장비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신 장비에 어떤 트러블 사례가 있을지 대응 방법. 요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PT 면접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못 풀겠다라고 하면 PT 면접을 빵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공정은 어떤 공정이고, 그런 공정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인다. 근데 그런 장비는 이런 트러블들이 좀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까지 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좀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실 거 이렇게 면접의 형태로 공부하셔라. 특히나 PT 면접의 형태로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다시 여러분의 경험으로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비나 장비가 예기치 못하게 멈췄던 상황에서 해결한 경험이 있냐?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이렇게 할 것 같다. 가정법. 두 번째, 없으면 예기치 못하게 멈췄던 상황 아니지만 내가 설비나 장비를 잘 운영해서 했던 다른 경험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자. 나한테 경험을 물어볼 때 없으면 첫 번째 가정법 쓰자. 두 번째 다른 경험 얘기하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 못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나의 경험의 질문은 대답을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다른 경험을 충분히 대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중요시 여겼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개선했던 경험. 그다음 협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례와 경험. 갈등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경청합니다. 그다음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조율합니다. 그래서 경공제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공식이니까 외우십시오. 경청, 공감, 제안. 근데 이 제안은 앞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 마지막 조율. 그 다음에 이건 자원 관리죠. 제한된 시간이나 자원에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냐? 이게 아무래도 뭐 제한된 시간 자원하면 여러분 혼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일할 때나 아니면 뭐 시간이 없었지만 분명히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다음 물어보는 게 이제 삼성은 실패 경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잘 적용시켜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 압박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 그럼 뭐 압박 상황은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압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되니까 뭐 요거 없으면은 그냥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이러한 경험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되 만들어 주시되 이 스타에 어떻게 해야 돼요? S, T는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 T는 문제로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해서 결국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어떤 역량을 쌓았다. 스타 방식을 이렇게 쓰십시오. S, T를 합쳐서 한 문장. 그다음에 A 한 문장, A 한 문장. 그 다음에 R 한 문장, 그 다음에 R 한 문장. 그래서 S, situation, trouble, action, action, result, realization.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다 혼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이 아마 꼬리 질문을 할 겁니다. 대답 하나를 완벽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춰서 면접관한테 던져주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임원분들이랑 같이 보는 면접이라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답변도 준비해 가셔야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어떨 것 같아? 라는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설비 경쟁력이 그럼 왜 중요하냐? 라는 거죠. 설비가 당연히 좋아야 제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또 삼성전자 경쟁사 하이닉스, 뭐 메모리라면 이쪽일 거고, 그죠? 파운드리라면 이쪽일 텐데, 얘네의 설비 라인 운영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야, 너무 어렵죠. 내가 일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라도 한번 GPT한테 물어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쪽에서 항상 신경 쓰는 것이 ESG죠. 특히나 친환경 E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3번 사회적 이슈를 무엇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환경 쪽으로 쓰셨다라고 한다면 왜 생산 라인에서 설비 엔지니어가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기반 설비 예지 보전, PM이죠. 의 의미와 사례.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의미와 사례 플러스 나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요런 것까지 예측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반도체 공정에서 설비 기술 직무가 맞이할 가장 큰 도전, 뭐, 요 4번이랑 5번이랑은 연결시켜서 결국에 나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렇게 여러분이 범위를 잡고 대답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좀 위에 있는 것들이 좀 답변이 완성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이 중에서 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셔서 거시적인 시각으로서 여러분이 접하시는 산업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인성과 압박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사업부 부서가 아닌 곳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안 가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가신다고 할 텐데 또 그냥 바로 냉큼 가겠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다른 데를 뭐 지원하라, 배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또 영향을 보셨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또 상사 시리즈가 나왔죠. 무리한 일정으로 세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럼 무리한 일정으로 세팅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가 뭔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상사분을 설득하겠다등 이렇게 상황을 좀 나눠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뭐 해외 공장에 파견된다면 어떻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해외 공장이라고 하면 사실 뭐 다 좋아하긴 하시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비슷한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이 되겠죠. 아니면은 자원 관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왜 또 여기다 넣냐면은 마지막에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쭉 다 들었는데 그럼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자기소개 처음에 만들지 말고 마지막에 만들라고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 포부일 수도 있고 마지막 할 말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단에 있어서 요거는 미리 말씀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나 만들어 두셔서 뭐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배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무슨 역량을 갖고 오셨는지 그거를 면접관한테 좀 각인시켜 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면접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죄송하지만 쉽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같아요. 정해져 있고 임원분들이 보는 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뽑히냐면 삼성은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씩씩하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공교롭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썼네요. 예. 기가 막히게 그런 분들이 좀 잘 들어갑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래서 굉장히 잘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예의 바른 모습.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험이라도 여러분 경험에 자부심을 갖고 씩씩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면 잘 순응하는 태도. 요거를 좀 잘 보여주시면 되니까 전체적인 비언어적인 색깔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좋은 기사 이슈. 그래서 뭐 삼성, 평택, 화성공장 투자, AI 기반 예지 보전, 그다음에 ESG 설비 운영, 그다음에 TSMC나 인텔의 설비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제가 이걸 9월 달에 작성해서 그렇
지금은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고 지금 뭐 되게 잘 나가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의 사례들도 신문 기사 보시면서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비기술 제 이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기술 쪽으로 합격해서 제가 요거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이해도, 문제 해결 경험, 이슈 파악, 인성 적응력 등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질문지를 좀 만들어 드렸고, 물론 여기에 있는 질문이 뭐 100%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질문을 충분히 학습을 제대로만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하게 늘리지 마시고 또 실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이제 개인 서류 있죠. 사실 거기에서 질문이 또 나올 테니까 이렇게 어떤 브로드하게 레귤러로 좀 뽑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만의 면접 질문 나올 수 있는 거를 뽑으셔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 컨설팅 누르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아실 수 있고 제가 삼성전자 면접반은 뭐 삼성그룹 면접반이라고 해도 되는데 3회로 끊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답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력서, 뭐 성적표까지 내라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의 압박성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답변을 만드시는 거, 요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PT 면접을 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제가 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PT 보여주시고 제가 피드백 드리는 대로 수행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요 PT 면접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성 면접입니다. 면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합격자가 사기업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더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뽑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같이 해주셔도 좋으니까 만약에 혼자서 하기가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설비 기술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설비 기술은 글쎄요. 여기만 지원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산업들 지원하셨는데 특히나 반도체에서는 설비 기술 엔지니어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될지, 뭐가 조금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니까 난 데이터 분석력을 어떻게 잘 어필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면접 잘 보시고 꼭 원하시는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DS 사업부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